사상가의 문장들. 오늘의 주인공은 월든으로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서로입니다. 월든은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교회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간의 혼자 생활한 기록을 적은 글인데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부와 명성을 쫓는 대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으며 노력하고 작업 생활을 했죠. 월드는 걸작으로 꼽히며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책이지만 막상 전문을 모두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부분의 고전들이 그렇듯 오래전 이야기인데다가 워낙 우리가 인터넷 등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월든에서 현재에도 공감될 만한 문장들을 쏙쏙 뽑아 낭독해 볼게요. 나중에 꼭 일독도 권유드립니다.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자신만의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인사이트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인간은 결국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만다. 그렇다면 비록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높은 목표를 겨냥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사치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수많은 원시적인 즐거움의 면에서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 시인 체프먼이 노래하듯이 허위의 인간 사회여 세속적인 명성을 찾기에 바빠 천상의 묻 즐거움은 공중에 흩어지는구나. 한 계급의 호화로운 생활은 다른 계급의 궁핍한 생활로 균형이 맞추어진다. 호화 유람열차를 타고 내내 유독한 공기를 마시며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소달구지를 타고 신성한 공기를 마시면서 땅 위를 돌아다니고 싶다.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하는 일을 그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이 당장의 인생을 실험해보는 것보다 사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수학 공부만큼이나 그들의 전신을 단련시키게 될 것이다. 야만스럽고 이교도적인 종교와 문명은 화려한 신전들을 짓는다. 그러나 기독교, 참다운 기독교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그 길을 갈 것이지 결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변질된 선행에서 풍기는 악취처럼 고약한 냄새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도와주라. 우리는 절망이 아닌 용기를, 질병이 아닌 건강과 편안함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며 절망과 질병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가진 것이 많거든 대추야자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라. 그러나 가진 것이 없거든 삼나무처럼 자유인이 될지어다. 내가 친애하는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오래오래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아침은 언제나 나의 생활을 자연 그 자체처럼 소박하고 순결하게 지키라는 초대장과도 같다. 나는 옛 그리스 사람들처럼 항상 새벽의 여신을 숭상해왔다.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나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며 그 깨어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의 능력보다 더 고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소한 부분까지도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음미해 볼 가치가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오로지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상대한 다음 삶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산다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우리는 배가 고프기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9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내일의 9바늘 수고를 막기 위해 오늘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당신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 몇 마디나마 고전 어휘들을 공부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기능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따라서 참다운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참다운 독서인 것이다. 볼 가치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보는 훈련에 비하면 아무리 잘 선택된 역사나 철학이나 시의 공부도 훌륭한 교재도 가장 모범적인 생활 습관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단순한 독자나 학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겠는가? 당신 앞에 놓인 것들을 보고 당신의 운명을 읽으라.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디뎌라. 나는 내 인생에 넓은 여백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이지 인간은 행동의 동기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의 하루는 매우 평온한 것이며 인간의 게으름을 꾸짖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감각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우울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어떤 폭풍우도 바람의 신의 음악으로 들릴 뿐이다. 소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속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체로 우리는 핵심에서 벗어나고 일시적인 일들만 주요 관심사로 삼는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 교란되는 근본 원인인 것이다. 사색을 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의미의 열광 속에 빠질 수 있다. 마음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행위들과 그 결과들로부터 초연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류처럼 우리의 옆을 지나치게 된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 했다. 내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2은 우정을 위한 것이고, 3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집안의 가장은 사는 습관이 아니라 파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의 탐욕스러운 식욕이 사람을 천하게 만든다. 음식의 양이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풍미에 탐닉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길을 잃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자연을 놓아두고 천국을 이야기하다니 그것은 지구를 모독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의 내면이 풍요롭지 않다면 풍경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껏 즐기는 자 말고 세상에 행복한 자 없으리.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순수함을 되찾는다면 우리 이웃에게도 순수함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지혜와 순결은 성실함으로부터 나온다. 나태로부터는 무지와 관능만 나올 뿐이다.